김 진사가 죽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인색하기로 악명 높았던 그 사람. 굶어 죽어가는 과부가 쌀 한 대만 달라 애원해도 냉정하게 문전박대했고 빚 못 갚는 농부의 땅을 빼앗아 거리로 매몰았습니다. 겨울밤 얼어 죽어가는 아이가 사랑방 문을 두드려도 개 짖는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던 날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아기는 지옥 가도 시원찮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날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치 장부와 문서,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의장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 최과부, 이씨네 아들, 김첨지. 모두 김 진사에게 빚을 졌거나 도움을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장례비가 없어 김 진사를 찾아갔다 쫓겨났던 그날. 그런데 옆에 적힌 내용은 달랐습니다. 박 이장 부친 장례비 20냥. 몰래 절에 전달 완료. 본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이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최과부 집살, 열말 몰래 전달. 이씨, 아들, 한양 유학비 후원. 김첨지 농사 미천 20냥 대여. 모두 김 진사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은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김 진사가 죽기 직전 쓴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한 편이 머무는 곳, 야담극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은 마지막 장에 적힌 김 진사의 글씨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인색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절대 외면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알게 되면 자존심에 상처받을까 두려워 모두 비밀로 했을 뿐이다. 이 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장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장례를 도우러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김 진사를 욕하며 빨리 장례를 끝내자고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장이 내민 장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과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보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죽고 어린 자식 셋을 데리고 굶어 죽을 뻔했던 그 겨울. 김 진사를 찾아가 쌀 한 되만 달라 무릎 꿇고 빌었지만 차갑게 거절당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과부 집 쌀 10말과 무명 2필 통해 전달. 과부가 김 진사에게 직접 받았다는 소문 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봄까지 매달 쌀 5말씩 계속 지원. 최과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밤, 절의 스님이 갑자기 찾아와 시주받은 쌀과 무명을 전해 주었던 일. 봄이 올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쌀이 배달되었던 일. 모두 김 진사가 한 일이었습니다. 이 장은 계속해서 장부를 읽어주었습니다. 박서방네 집 농사 미천 30냥, 대흥상단 통해 전달. 김첨지 큰아들 한양 과거 시험 여비 50냥,
주막 주인에게 맡겨 전달. 송씨네 둘째 딸 혼수 장만 비용 스무냥.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날짜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 진사가 부친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마을로 돌아온 그 해부터였습니다.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김 진사는 몰래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를 통하거나 이웃 마을 상인을 통하거나 때로는 야밤에 몰래 문 앞에 두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김 진사를 찾아가면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이 돌아선 뒤에는 반드시 더 큰 도움을 몰래 보냈습니다. 이 장은 장부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3년 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올해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내 창고의 쌀 300석을 한양쌀 상인에게 팔았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실제로는 절과 주막, 이웃 마을 상인들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되 절대 내가 준 것임을 알리지 말 것. 그해 겨울 마을 사람들은 김 진사가 흉년에도 쌀을 한양에 비싸게 팔아넘겼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절에서 주막에서 이웃 마을에서 누군가 쌀을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김 진사의 쌀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김 진사의 아들이 또 다른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베개 밑에서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 진사가 병으로 누워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 장이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인색한 사람으로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면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는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다. 다만 정말 어려울 때는 몰래 도움을 주되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죽음이 가까워지니 마음이 약해진다. 만약 이 글을 누군가 발견한다면 부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나는 평생 여러분을 미워한 적이 없다. 오히려 여러분 모두를 가족처럼 사랑했다. 편지를 다 읽은 이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최과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박서방은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김첨지는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은인을 악인으로 알았구나.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김 진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김 진사에게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김 진사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록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집은 화재로 집을 잃었을 때 집을 다시 지을 목재를 몰래 보내주었고, 어느 집은 병든 아이의 약값을 대신 냈으며, 어느 집은 혼사 비용을 은밀히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김 진사를 가장 심하게 욕했던 박서방조차도 장부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박서방의 아들이 도둑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갔을 때 김 진사는 한양의 변호인을 몰래 고용해 아들의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박서방은 아들이 풀려났을 때
하늘이 도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김진사의 도움이었습니다. 이장이 장부의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영감 손자 과거 시험 부정 의혹. 하지만 조사 결과 누명으로 밝혀짐. 진짜 부정을 저지른 자는 최 주사의 아들. 증거는 확보했으나 공개하지 않음. 대신 최 주사를 찾아가 경고했고 그는 아들을 멀리 보내기로 약속함. 송영감 손자의 명예는 지켜졌고 최 주사도 교훈을 얻었을 것. 이장은 그 기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것뿐 아니라 마을의 부정과 거짓까지 조용히 바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마을 우물이 말랐다. 새 우물을 파려면 큰 돈이 든다.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 하면 부담이 될 것. 내 돈으로 인부를 고용해 우물을 팠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조금씩 돈을 모아 판 것처럼 소문을 냈다. 그들이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 마을 사람들은 5년 전 새 우물을 팠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얻었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완성되었을 때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은 거의 쓰이지 않았고 대부분 김진사의 돈으로 우물을 판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그때 모은 돈이 지금까지 마을 금고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잃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거짓 소문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 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사님은 왜 그렇게 매정하게 우리를 대하셨을까요?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도. 이장은 장부의 앞부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김진사가 처음 마을로 돌아온 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양에서 마을로 돌아왔다. 부친께서 남기신 재산을 물려받아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한양에서 본 많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면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강해지길 바란다. 그러려면 나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한다. 하지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이 모르게 도울 것이다. 이장이 읽어주는 그 구절을 들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던 것입니다. 만약 김진사가 따뜻하게 도움을 주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의지했을 것이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평생 가장 미움받는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들고 김진사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사님, 저희는 진사님께 얼마나 많은 욕을 퍼부었습니까? 진사님이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기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둘씩 영정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뒤 사람들이 그 상자를 발견한다면 그것도 하늘의 뜻일 것이라고. 이 장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김진사가 죽기 하루 전에 쓴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평생 인색한 사람으로 살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졌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여러분은 내 가족이었다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었다고.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김진사를 위해 밤새 제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최고의 장례식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가져왔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조문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진사님께서 남기신 뜻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은 서로 돕되 스스로 강해지는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김진사의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김진사가 엄청난 재산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쌀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금은보화도 몇 점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서재로 가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준 돈과 물건들. 모두 합치면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김진사가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마을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군요.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보다 마을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우리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셨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가끔은 너무 미움받는 것이 괴로워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평생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일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방으로 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던 붓과 벼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펼쳐보니 그것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한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부자이면서도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오늘 맹세한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는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설령 내가 미움받더라도, 설령 내가 외로워도 이 마을 사람들만큼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아들은 그 글을 읽으며 아버지가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마을의 은인 김진사. 평생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분. 이 장은 비석 앞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님,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강해지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무덤 앞에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최과부는 무덤 앞에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저는 평생 진사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진사님이셨다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방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님,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홀로 무덤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은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사님, 저희가 진사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지만 진사님처럼 현명하게 그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무덤 위로 달빛이 비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되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이장은 김진사의 방식을 배워 마을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주는 대신 일거리를 만들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최과부는 김진사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다른 과부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처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도왔습니다. 박서방은 젊은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며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김진사의 무덤을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현명하게 마을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작은 서당을 지읍시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밭일을 돕거나 작은 일이라도 하게 해서 스스로 배움의 값을 치르게 합시다.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것이 김진사가 원했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조금씩 힘을 보태 서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당 앞에 작은 현판을 걸었습니다. 자립서당.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당이 완성된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김진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장이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사님, 저희가 진사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누구도 굶지 않고 누구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의 아들은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새로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부터 나도 마을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혼자 짊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돕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웃 마을에서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 진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합시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로 가서 함께 밭을 일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식량은 빌려주되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하며 자립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듬해 봄, 이웃 마을 사람들이 빌렸던 식량을 갚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식량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김 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저희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장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진사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이장은 다시 김 진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진사님, 진사님의 가르침이 이제 이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진사님이 평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달빛이 무덤을 비추고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장은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사님, 진정한 사랑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강해지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장은 천천히 일어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이었습니다. 이장은 마지막으로 무덤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희가 진사님의 마을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진사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김 진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미소를 지으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무덤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진사는 평생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고 그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랑은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김 진사가 평생 지켰던 그 사랑처럼